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근과 계수 관계죠. 실제 이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1차식과 2차식을 만들어서 또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요 이런 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인수분해하지 않고도 이 계수만 보고도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 이 세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 세 근의 합, 이것은 문제에서 모든 근의 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답이고요. 두 개씩 짝지은 건 a분의 c. 이거 세 근을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걸 안 풀어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못 풀게 나와요. 또 인수분해도 안 되게끔. 근데 그걸 풀려고 하다 보니 답을 못 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쳤어. 2x 3승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막 있고 7로 끝났어. 근데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이거 안 풀어도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답이 되는 거예요.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 2차항 계수를 보고 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x 3승 계수가 1이니까 x 3승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풀어본 걸 선생님 쭉 보니까 식은 다 세우더라고요. 어떻게 세웠냐면 px는 1, 3, 4가 근의 역할을 하죠. 이렇게 x-1, x-3, x-4 쓰고 이것이 만약에 0이었다고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세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전개를 다 안 해도 돼. 이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그 전개하면 x3승으로 시작할 거고 중간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상수끼리 곱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마이너스 12 상수가.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다 생략되고 끝이 마이너스 13으로 끝나는 이런 3차식이야. 이거를 전개하면. 그리고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할 때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a가 1이잖아. 마이너스 a분의 d, d가 마이너스 13이고 따라서 이거는 풀지 않고도 얼마로 푼다? 13으로 푼다 이 말이야. 지금 딱 2명이 이 문제를 맞았어요. 그 학생을 보니까 풀이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거 전개할 필요 없는 거죠. 맨 마지막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이 모든 근의 곱을 구하지 않고 뭐 P5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걸 또 전개 안 해도 됩니다. 이 식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5 빼기 1, 5 빼기 3, 5 빼기 4 빼기 1 해서 이걸 계산한 게 P에다가 P라는 식에다가 X에 5를 대입한 값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나오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가 이런 걸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복 2차식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X제곱을 이렇게 치환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내서 제곱차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x제곱을 a로 치환을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6이 돼.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보기차식을 풀려면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이런 게 개념 정리예요.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 방법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자, 가만히 보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제곱 모양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x4승은 x제곱의 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
이 16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 끝에 16은 4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 둘이랑 중간에 뭐가 있어야만 이 세 개가 묶여서 완전 제곱식이 돼.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 그러면 4하고 x제곱을 곱해서 2배 한 거 8x제곱이 필요해. 8x제곱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플러스가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가 있어도 돼. 한 번은 플러스 8x제곱을 한번 써보고 한 번은 이렇게 마이너스 8x제곱을 써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일단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되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이걸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되려면 여기가 8x제곱이 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0x제곱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20x제곱이 있어야만 얘랑 계산해서 다시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세 개는 예쁘게 x제곱과 플러스 4를 묶어서 통째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근데 뒤에도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20의 루트가 나오니까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걸로 푼단 말이야. 요걸로 풀면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요 문제가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4x제곱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잘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은 x제곱과 4를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완전 제곱이 되고 이렇게요. 이 세 개가. 그 다음 요것이 4는 또 2의 제곱이라서 이거는 예쁘게 2x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합차로 풀면 된단 말이야. 두 식을 하나 더하고 x제곱 마이너스 4랑 2x를 더하면 이렇게 푸는 게 좋고 또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2x를 빼니까 이렇게 한번 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차식이 다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답을 구하는 거잖아. 이 답은 인수분해가 되는 건 되는데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요거의 근해 공식을 풀면 x는 짝수 근해 공식으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x는 1 뿔마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거 그래프로 풀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풀이를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푼 학생이 거의 없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프로 푼다는 것은. 자, 직선은 점과 점을 이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대입하면 첫 번째 이 절대값이 0 나오는 지점이 꺾이는 점인데요. 이게 0 나오는 점이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7인데 절대값이니까 7이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7 정도를 찍고 점을 찍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온다. 그 다음에 4분의 3을 또 넣어야 되잖아. 4분의 3을 또 넣어. 4분의 3을 대입하면 이건 0이 나오고요. 4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7이 돼. 거기다 4를 곱했으니까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이 되게끔 찍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는 자를 대고 얘를 이으면 우리는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강 그리면 돼. 이렇게 쭉 이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쪽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4분의 3보다 큰 거 1 같은 거 넣으면 돼. 1. x에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보면 2, 4, 8이고요. 1 넣으면 1이니까 8 빼기 1은 7이란 말이야. 1 넣어도 7이야. 얘랑 높이가 같아.
따라서 얘는 그냥 직선으로 쭉 그으면 되죠. 요 위에다가 7을 이렇게 그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어요. 자, 긋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직선입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 곱하기 4는 4야.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11에서 4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도 계속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 이렇게. 이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세우면 돼. 이 식을. 이거는 그냥 y는 7이고,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식은 y는 7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으면,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다 이 사이에 0 같은 걸 넣어서 이게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 0 같은 거 넣으면 얘는 양수 나와. 그러니까 4x 플러스 1로 나와. 4x 플러스 1 쓰면 되고 0을 한번 넣어보면 이건 음수 나와. 절대값의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나올 때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4x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이거를 계산하면 8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식은 y는 8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풀이가 다 된 거야. 이게 마이너스 7보다 밑에 있는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그것이 답이거든요. 그 답은 요 그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그림. 마이너스 7 이하에 있는 그림은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x의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왼쪽에 있으니까 이 파란색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답이란 말이야. 이 답과 이 답이 같아야 돼요.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5x의 1 마이너스 k이고 5로 나누면 5분의 1 마이너스 k인데 이 두 개의 답이 똑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과 5분의 1 마이너스 k가 같도록 양변에 5를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풀면 k는 그냥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죠. k는 6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간에 마이너스 나오면 이런 모양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여기가 4x, 4x로 똑같은 개수면 여기가 평평하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잘 풀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데 역시 맞은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두 개가. 문제에서 x3승은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문제를 이걸 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은 이걸 떠올려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것이 0이 되는 것은 허근 중에는 이건 실근 1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떠올리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따라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기억해도 돼요.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이거를. 이 내용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잡아야 돼. 매우 중요하잖아. 그리고 요거의 근해 공식을 풀면 요게 나온다고. 역시 마찬가지 요거고. 근해 공식 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1로 시작하는 거고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은 켤레로 나와.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죠. 보통. 그럼 나머지 하나는 켤레니까 오메가 바야. 그럼 얘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를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거와 이거를 두 근으로 삼으면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를 해야죠. 두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메가 이거의 또 근이기 때문에 3승을 해도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차수가 높은 것도 다 쫓아갈 수 있어. 오메가 97승은 이걸 이용하는 거야. 오메가 3승을 최대 32승까지 하면 곱하기 하면 96승 나와. 그러면 97승이 되려면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럼 이게 1이니까 이거 하나만 남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 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1이 되려면 또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오메가 6승을 가지고 쫓아가면 돼. 얘는. 오메가 97승은 6승을 쫓아가면 16승을 하면 96승까지 나오고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이게 1이니까 얘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이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자기가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이 문제를. 얘를 풀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을 다 동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 풀려. 자, 오메가 제곱이 있어.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쓰면 여기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오메가 제곱은 이런 걸 잘 이용해 먹으면 돼요. 오메가 제곱 자리에 이 두 개를 이항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자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있지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은요.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 더하기 1 해서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써봐야 된다. 자기가.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이거 하나 가지면 하나 둘 셋 1, 2, 3, 4 이 네 개를 안 보고 쓰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을 좀 선생님이 안타까운 건 머릿속에 정리를 안 하잖아.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자,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답을 내기 바랍니다.